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 파트의 마지막 파트를 공부를 하네요. 그죠? 자,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 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등기는 크게 5개로 5개. 하나가 말소 등기죠. 그죠? 하나가 말소 회복의 등기죠. 그죠? 하나가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죠. 그래, 판결서. 마지막이 권리의 변경이에요. 권리의 변경.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에 4개는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런데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전부 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따라서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네요. 부기등기.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등기 한 순서 오죠. 그죠? 여러분들 2번, 3번을 묶어본다면 우리 공시법 시간에 특약자, 약정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이 부기등기죠. 그런데 여기는 환매권 이전입니다. 그 말은 환매 특약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 이걸 또 이전하니까 또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지상권 설정이죠. 그럼 이 지상권 설정은 소유권에 들어왔죠. 그죠? 주등기죠. 지상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부기등기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저당권은 소유권의 저당은 주등기죠. 전세권의 저당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주등기죠. 주등기. 자, 여기서 전부 말소 회복이죠.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이하거든.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주등기예요. 자, 그럼 이제 10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10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저당이 있어요. 그럼 이 전세금이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정액을 합니다. 그럼 1억에서 이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정액을 하면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이죠. 따라서 이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1에 1, 1억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 승낙서가 안 쓰면 1에 1로 하는 게 아니고 3이죠. 그죠? 3.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하죠. 그죠? 그럼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이 말.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밑에 거를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하잖아요. 승낙서가 없으면 각하한다. 이러면 X죠. 그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하하지 않는다.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가 없어도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단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주등기로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제 가등기네요. 우리 등기법에서 가등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처음에 볼까? 농지에 가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 취득자 이점은 첨부한다, 안 한답니다. 1번, 2번을 묶어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가등기를 할 때 첨부한다. 자,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자 증명서,
거민입니다. 거민. 거래가액입니다. 거래가액. 이거 가등기 때 제출하느냐 본등기 때 제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취득자에 드는 거민이나 거래가액은 소유권이 1원이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1원 되느냐 본등기 때 1원 되느냐 본등기. 그러면 본등기 때 제출하는 게 맞지.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 합니다. 가등기. 나머지는 본등기 때 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서만 딱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3번도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서 가처분 명령이에요. 그러면 키는 출제위원이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입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촉탁이 아니라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느냐 소재지냐 당연히 소재지죠. 그죠? 여러분들 주소지는 사람이고 소재지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 다음에 갑이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다면 처분할 수 있죠. 그죠? 가등기 됐다고 해서 매매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6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은 청구권이 없죠. 청구권이 없으니까 가등기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반대로는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8번으로 가면은, 자, 되죠. 본등기를 금지하는, 우리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 사인 정려는 죽는다는 걸 조건으로 정리하는 거죠. 가등기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죠.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11번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지분의 본등기를 할 수는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다. 전부의 본등기를 할 수 없다. 11번과 12번을 묶어두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등기가 나오거든. 이 가등기 대상은 시험에 넣을 확률은 80%입니다. 그럴 때 키를 딱 잡아보면 2번, 3번, 4번이 키. 자, 보세요. 처분 금지 가처분은 O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입니다.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O입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죠. 그죠? 가등기에 가압류가 돼요. 이미 가등기가 돼 있다면 그 가등기에 가압류가 된다. 그런데 반대는 가압류의 가등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이 가압류는 촉탁을 하는 거거든. 청구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유정은 유언장이죠. 죽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는 효력이 없죠. 사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인정려는 계약이죠. 계약. 생존 중에 하는 거죠. 그죠? 이 가등기 대상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에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의 소유자 갑이죠. 그죠? 갑. 그러니까 가등기를 갑하고 을하고 했다면 본등기도 갑하고 을. 가등기 때 의무자가 갑이라면 본등기 때도 의무자가 갑이죠. 그죠? 가등기된 권리가 이전됐다. 자, 여러분들 13번과 14번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갑,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가등기 했어요. 을에게 가등기 했어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줘도 소유자는 갑이거든. 그러면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그림이 13번입니다. 13번. 자, 여기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죠. 그럼 이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냐? 있죠. 그러면 이의 일 가등기 이전입니다. 이거는 14번입니다. 14번.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주고 나중에 병에게 매매했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는 당연히 갑하고 을하고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줬죠. 해주고 난 다음에 을은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했거든. 그럼 을은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는 병입니다. 그럼 나중에 갑하고 병하고 본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14번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15번은 결론은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모자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등기를 하고 넘어가느냐 안 하고 넘어가느냐 그건 당연히 상속등기는 생략하고 넘어가죠. 그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오죠. 그죠? 오. 자, 17번이 뭐냐 이러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라는 것은 물건 변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하느냐 본등기 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본등기 때 변한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자, 18번이죠. 가등기에 의한 소유인의 본등기라는 가등기에 해당 가등기상의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입니다. 키는 해당입니다. 해당. 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죠. 그죠?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냐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일 가등기에 가압류가 되진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있죠. 을이 본등기를 했어요. 하면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말소하느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안 하죠. 여러분들 이 가등기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해당 가등기의 가압류 등기입니다. 왜 말소 안 하는지 볼게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냐? 안 하죠. 여러분들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 가등기가 말소되면 안 되죠. 가등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과 20번을 묶어보면 이렇게 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러면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밑에 보니까 전부 말소한다 이러면 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죠? 그러면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 안 하지.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입니다.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지. 그러면 전부 말소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1번부터 푸는 방법은 엄청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풀었죠. 그죠? 자, 보세요. 가등기가 지상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지. 그러니까 말소 안 한다. 이래 되겠죠. 자, 여기에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이 있죠. 자, 용의권이 있죠. 임차권과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죠. 그러면 말소한다. 자, 여기에 전세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죠.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저당권이 있잖아요.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그럼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25번에 보니까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를 한다. 가등기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소할 수 있는 거죠. 단지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이 인감을 첨부해라. 26번도 승낙을 받았죠. 그럼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가처분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압류,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어봤죠. 처분의 제한이라는 말이 들어봤죠. 그럼 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시법 시간에 경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압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등장하는 것은 가압류와 가처분이거든. 그럼 결론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뭐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여러분들 돈이 딱 들어가면 가압류예요. 돈을 제외한 건 전부 다 가처분이에요. 그러면 금전 채권은 돈이죠.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처분 금지 가처분된 부동산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가처분, 제가 금전채권 돈을 제외한 게 가압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라고 했죠. 돈은 가압류, 돈을 제외한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 현재 이 부동산이 소송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다 이 말. 그러면 우리 소송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동산 처분할 수 없는 건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2번과 3번을 묶으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면 X죠.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금전채권이라면은 X가 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여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이 4번 옆에다가 가등기와 해결 방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송 중에도 등기가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말소해야 되겠죠. 할 때도 역시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합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합니다. 그러면 전부 말소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전부 말소할 수는 없어요.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 침해 안 하면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키는 이거죠.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냐, 가처분 등기냐. 제가 좀 전에 가처분 등기는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이 끝났어. 지워야 되겠죠. 그럴 때 이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 그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이제 집합 건물이네요. 그죠? 1번으로 갑니다. 이 문구는 1번은 끝글자만 시험에 지문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럼 보니까 일어났죠.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형성의 독립성을 갖춰야 되죠. 그럼 구조상 형성의 독립성을 갖췄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3번은 무슨 말이냐 할 때 일어나죠.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한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걸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어가 어려운 게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집합 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건물에만
건물에만 있다는 표시가 있어. 그럼 그 건물의 효력은 토지에 당연히 안 미치지.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어. 그럼 당연히 건물은 토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런 의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할 때, 자, 보세요. 건물 등기 기록에 대리권의 등기를 한 경우,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한다. 키는 이거죠. 대지권 등기를 묻는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묻는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두 번 하죠.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하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하죠.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하죠. 단독 신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뭘 하느냐? 직권으로 하죠.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서 해당 구의 대리권의 뜻을 등기한다. 자, 그럼 밑에 글을 보면은 이래 놉니다. 여기에 대지권이라는 뜻 나오죠. 그럼 여기 뭐가 있냐? 촉탁이죠.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촉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직권을 하는 거예요. 직권. 그러면 X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6번하고 7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파트는 101동 1701호가 있죠. 그럼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1동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후 부분에 대지권을 표시한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등기부의 양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지. 이 표제부를 다시 상하로 나누지. 그럼 제가 읽어보면 이 말이죠.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1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후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후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하고 그는 등기부의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 있냐? 이래 나와 있죠. 대지권 등기란 등기율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디에 익숙이 되어 있냐면은 집합 건물은 대지권 등기를 딱 하면 토지만 소유권이든 안 되죠. 토지만 저당권 설정 안 되죠. 토지만 처분에 제한에 등기할 수 없다. 이거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때는 얘를 딱 기억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거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이런 거 절대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죠. 이때 아파트 토지 이것만 침 주차 공간으로 빌려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주차장으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빌리고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리권에 토지만 전세 줄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주차장이라고 써놓으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때 편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이의신청이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의신청, 자,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여러분들 조심할 때, 이의신청, 은 법원에다가 하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죠. 그럼 여기는 지방법원에다가 합니다. 2번, 3번은 끝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있다, 없다가 답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금까지 시험에 4번이 났는데 2번을 이걸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 자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나왔냐? 등기간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으로서 3일이네. 지방법원에다가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돼. 요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 이의신청이 이유 없어? 그럼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지방법원으로 가는 거지. 이의신청인에게 간다. X죠. 그죠? 그 다음에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가 있다는 것을 명령해 둘 수 있다. 자, 6번에 각하 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거를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요 7번은 30회 때 시험 문제의 답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내렸으나 중간에 저당권이 들어왔거든. 이때는 이래만 딱 공부하세요.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등기 파트를 공부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등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지적은 쉽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도 12문제, 지적도 12문제예요. 이럴 때는 쉬운 12문제를 먼저 다 맞아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걸 굳이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적은 있죠. 여러분들 등기는 사회과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교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지적은 자연과학에 가까워. 여러분들 자연과학에 가깝다는 건 기교가 잘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기치는 놈들 전부 다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자연과학 공부한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지적은 문제가 아주 단순해요. 그냥 글자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토지의 등록인데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죠. 그 등록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가 등록을 하죠. 자, 두 번째,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죠.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달라고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정리를 하면 등록은 국장,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X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자를 알면은 무조건 한 문제를 맞춰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지적은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지번 변경이죠. 그죠? 하나가 축척 변경이죠. 축척 변경. 하나가 지적 공부 반출이죠. 그죠? 반출. 요 세 개만 외워두면은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으로 가볼게요. 됩니다.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자, 보세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그러면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하면 O, 국토교통부 장관 하면 X.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동리죠. 도시는 동마다, 시골에는 리마다, 북서에서 남동. 임야대랑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를 붙이느냐? 산. 그 다음에 이 표시는 의라
읽으라고 읽는다. 이 정도는 우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면은, 자, 보세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분을 부여한다. 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외를 볼게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단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같죠. 동일하죠. 그죠? 이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거든. 그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수분부터 본번이죠. 이때 예외가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신규 등록 전환을 물으면 지문 속에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있다면 최종 본번 다음 수분부터 본번으로 답을 하는 것이고, 이게 안 들어있다면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수분부터 본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이죠. 그죠? 분할. 여러분들,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필지가 늘어나니까 새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부번 다음 수문부터 부번. 그럼 출제윤이 최종 본번 다음 수문부터 본번으로 할 거냐, 부번으로 할 거냐. 그럼 당연히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니까 부번, 합병은 필지가 줄어드니까 본번. 그럼 요 밑에 보세요. 4번하고 5번에 볼 때 8번을 먼저 볼게요. 8번은 합병이죠. 그럼 여기는 본번 중 선순위. 여러분들, 만약에 필지가 10개가 하나로 합쳤다면 한 개만 있으면 되죠. 이때는 본번을 쓰느냐 부번을 쓰느냐, 당연히 본번이고, 앞번호를 쓰느냐 뒷번호를 쓰느냐, 당연히 앞번호죠. 그죠?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죠. 분할의 건축물은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니까 직권으로 주죠. 직권. 그런데 합병의 건축물은, 여러분들, 합병은 신청으로 주는 거죠. 직권으로 주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합병이 나왔죠. 합병은 건축물이 있는 곳을 합병의 지분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거고, 분할은 신청을 안 해도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축척 변경입니다. 여러분들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은 하나입니다. 자, 여기 하나인데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요 세 개 하나예요. 그러면 일단 12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12번을 보고 출제인이 문제를 만들어내요. 자, 보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요 세 개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가보면은 일어났죠. 축척 변경 나왔죠. 그럼 여기 축척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 이라니까 지력확정 청량 이라니까 오잖아요. 근데 밑에 글을 볼게요. 축척 변경 나왔죠. 그럼 여기에 인접 토지의 본번이 하면 틀렸잖아요. 지력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게 X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분을 부여하느냐, 준공되기 전에 부여하느냐, 준공되어야 부여합니다. 그러나 준공되기 전에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럼 뭘 보고 부여하느냐? 사업 계획도죠. 그죠? 좀 전에 이 말 썼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공부 반출한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죠. 그죠? 자, 15번은 결번이 발생했거든. 그러면 결번 대당을 작성하느냐, 지번 대당을 작성하느냐,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결번이 발생했다면 결번 대당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지목이네요. 그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이게 두 문제가 나오느냐 그게 문제이지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은 하나마다 필지 하나마다 하나의 지목이죠. 그 다음에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너무 쉬운 거지만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우리 지적에서는 지목의 종류가 28개죠. 그죠? 그러면 출제인이 다음 보기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 혹은 아닌 것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8개는 익숙을 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 해볼게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죠. 답이 우리말로 말하면 논이에요. 논.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랄 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딱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는 유지입니다. 그죠? 유지. 그런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황골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거 나와야지. 이거는 유지냐 답이냐 답이죠. 그럼 여기서 자르면 반은 유지고 반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보면은 자, 7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은 전입니다. 전. 근데 여기서 키가 뭐냐면 과수류를 포함이래야지. 이 포함이 틀린 거죠. 과수류는 과수원용지죠. 과수원용지에 과수류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면 여기는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죠. 대.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가 아니죠. 대. 그래서 8번하고 9번하고 나중에 가면 묘지가 있죠.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대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X입니다. X입니다. 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는 임야죠. 항상 출제는 이걸 잡종지로 씁니다. 잡종지가 아니고 임야예요. 자, 11번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자, 11번을 본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를 할 때 여러분들 잡으세요. 키는 운송입니다. 운송. 그러면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이 있고 운송하는 곳이 있거든. 그러면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로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그럼 잡종지인데 광천지에서 제외도 맞아요. 그 말은 광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광천지가 아니라면 뭐냐? 잡종지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래 나와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니까 광천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뭔데? 잡종지다. 그러면 시험에 광천지라고 쓰면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O, 잡종지로 한다는 말은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죠.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공장 안에 있죠.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치수, 저수, 도수 이런 거는 당연히 수도용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건 당연히 창고용지로 창고용지. 여러분들 지목은 있잖아요. 개인의 의사를 개입시키면 안 돼요. 그냥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읽어보면 90%는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창고용지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정비 공장 안에 있죠. 제가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래 놨죠. 그럼 여기서 주유소 용지는 석유류를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면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예요.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20번에 아파트, 공장 등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이다 X죠. 그죠? 도로에서 제외죠. 제외. 그러면 아파트 안에 통로는 도로, 대죠. 그죠? 대. 공장 안에 통로는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용지. 자, 21번으로 가볼게요. 21번에 보니까 보행이나 차량 운행 이렇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도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에 교통운송 일정한 궤도에는 이게 선로입니다. 선로. 선로는 철도용지가 된다. 도로하고 철도용지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수, 자, 이제 모래, 바람 등을 막는 거는 당연히 제방이죠. 자, 24번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자, 보세요. 24번, 25번, 26번,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하천입니다. 하천.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러면 국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인공적인 수로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것이고, 국어는 또랑 농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농수로.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이게 물이 고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6번에는 물이 고이거나 이러면 전부 다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자,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은 여러분들 양어장은 있죠.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거는 지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답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공원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터장, 카누장이죠. 이거는 하천입니다. 여러분들 채용용지하고 하천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죠? 학교, 공원, 종교는 다른 지붕의 토지는 유적, 고적, 기념을 굳은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가 아니고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안에 문화재는 학교용지.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의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탑골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청석탑은 사적지가 아닙니다. 공원입니다. 공원. 속리산 법주사 내의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은 사적지가 아니에요. 종교용지, 종교용. 자, 그 다음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묘지가 맞아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그럼 이거는 X가 되겠네요.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으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 있죠.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부터 이걸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2개씩 쓰는 거예요. 2개씩 쓰면서 하나는 맞게 하고 하나는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지하에서 석을 등이 용출하죠. 이거는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그러면 여기는 잡종지, 뒤에는 광천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X예요.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거는 잡종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여기는 잡종지가 맞아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거는 임야죠. 그죠? 임야.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 항만시설의 부지, 여기는 잡종지가 맞아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이러면 창고용지예요. 창고용지. 그럼 이것도 역시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맞게 하고 반은 틀리게 가는 거예요. 틀리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보니까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여기는 잡종지가 맞아요. 근데 일반 공정의 위락, 휴양 등 이거는 유원지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지목의 등록이죠. 여러분들 지목의 등록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있죠. 도면 있죠.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등록을 하지 않아.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그럼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철도용지면 철도용지 그대로 쓴다. 이 말. 그런데 도면에는 부호로서 쓴다. 이 부호라는 게 첫째 글자, 둘째 글자. 그럼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28개 중에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죠. 암기할 필요가 없죠. 둘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죠. 4개. 그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주차장의 차, 공장용지의 장, 하천의 천, 유원지의 원. 이 4개만 둘째 글자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목이 공장용지다. 그러면 공으로 등록하느냐, 장으로 등록하느냐, 장이죠. 공으로 나와 있다면 공원입니다. 공원. 그 다음에 도면에 자, 제방이죠. 그럼 제방에는 당연히 제자를 쓰죠. 왜? 둘째 글자를 쓰는 거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자, 여기밖에, 유원지밖에 없죠. 제방은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목까지 공부를 했네요. 그죠? 이 지목은 있잖아요. 그냥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적응을 하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면접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